여러분, 오늘은 우리 김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도 옥천에서 작은 시골집에 홀로 계신 85세의 김영애 할머니. 그분의 어린 시절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삶, 그리고 최근에 겪고 계신 가슴 아픈 사연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영애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가난과 맞서며 자라오셨는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신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을 돕고 들판에서 농사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교 대신 일터를 선택해야 했는데요. 어린 김영애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할머니는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셨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을 깃는 일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우물까지 가는 길은 돌이 많아 험했지만 할머니는 큰 물동이를 이고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쓸 물을 깃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잠시 쉬는 것도 사치였지요.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삶의 무게는 여느 아이들이 경험하기엔 너무나도 무거웠을 겁니다. 편의시설도 없고 생활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영애 할머니는 매일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밭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 시절 할머니의 하루는 참 고단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하루는 끝날 줄을 몰랐고 하루 종일 일해도 배를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농사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땔감을 모으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논밭을 가꿔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계도 없어서 모든 일이 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린 영애 할머니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영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할머니의 부모님은 병약하여 영애 할머니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책임감을 느끼며 할머니는 묵묵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할머니의 가족은 작은 논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논밭에서 자란 작물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어린 할머니는 하루 종일 논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에는 모내기를 위해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 속에서 허리를 굽혀 모를 심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모를 심는 일은 무척 고되고 무릎과 허리가 쑤셨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잡초를 뽑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시커멓게 때가 낄 정도로 잡초를 뽑아내고 나면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논두렁에 앉아 잠시 쉬며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가을이 오면 추수철이 다가왔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탈곡하는 일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벼를 낫으로 베어 수확하고 그것을 도리깨로 두드려 나타를 떨어내는 작업은 정말로 고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낫에 손을 베기도 일쑤였지만 할머니는 꿋꿋하게 일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할머니의 일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논밭일이 줄어든 대신 할머니는 땔감을 모으기 위해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그것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멀고 험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손발이 시려도 할머니는 묵묵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20살이 되던 해 충청도 옥천의 작은 마을에서는 5.1장이 열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가족을 돕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집안일을 마치고 장터로 향하는 길은 늘 바빴습니다. 장터에서 파는 나물과 채소를 챙기며 할머니는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고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할머니의 남편이 될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나무로 만든 생활용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도끼와 주방 도구들을 손수 만들어 팔던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청년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은 밝은 미소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할머니도 그 미소에 답했습니다. 그 미소는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불꽃을 피워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저희 가게에서 만든 물건 한번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참 정성이 가득해 보이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름이 영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식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목공일을 배워야 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그에게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장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종종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고 함께 있는 시간은 둘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영식 씨가 할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영애 씨,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실래요?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영식 씨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식 씨의 진심 어린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농가를 꾸렸습니다. 영식 씨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할머니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우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영식 씨는 언제나 할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세 아들과 세 딸을 키우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할머니는 6자녀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맡아야 했던 할머니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나물과 채소를 장터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자식들을 생각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자식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맞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너희 아버지는 왜 안 계시니? 라는 질문을 하며 놀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 앞에서는 그 상처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첫째 아들은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던 날 친구들의 부모가 모두 참석한 모습을 보며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즐겁게 뛰어놀았지만 첫째 아들은 홀로 운동장을 걸어야 했습니다. 운동회가 끝난 후 아들은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 아빠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줘야 해.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켜보며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며 너희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야 해. 아빠가 그랬듯이 너희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 덕분에 조금씩 극복해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다 자라 결혼을 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할머니의 집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모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할머니의 집은 다시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큰아들 부부와 그들의 두 자녀였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며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난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둘째 아들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도착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상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유명했으며 그의 아내는 항상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절을 맞아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왔고 그 음식들은 할머니의 입맛에 맞게 조리되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라고 말하며 음식을 즐겼습니다. 셋째 아들과 그 가족도 명절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동안 해외에서 일하던 중이었지만 이번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돌아와 할머니에게 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집안은 큰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예전의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명절에는 할머니의 마음이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손주들이 함께 떠드는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에는 할머니가 그동안 겪어온 모든 어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며느리와 손주들이 함께해주는 명절은 할머니에게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단했던 나날들이 이 순간의 행복으로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할머니의 집은 자식들과 며느리, 손주들로 가득 차고 오랜만에 모두 함께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명절은 다소 달랐습니다. 분위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명절 첫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첫째 아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마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얼굴을 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조금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모인 이 좋은 날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마음이 무겁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나눌 재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재산을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어려워서 땅을 팔면 자식들이나 며느리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제안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걸쳐 힘들게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가족의 유산이자 할머니의 삶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곳이야. 내가 이곳에서 자식을 키우고 많은 추억을 쌓았어. 갑자기 팔자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자식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 마음은 잘 알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가족이 이 땅을 팔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의 분위기는 점차 무거워졌고 가족들 사이에는 찬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 홀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많은 추억이 떠올랐고 그동안의 모든 힘들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땅을 안 판다고 자식들에게 선언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설날이 지나고 다음해 추석 명절 할머니는 어느와 같이 기대와 설렘으로 자녀들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자식들이 함께 모여 명절을 보내는 것이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었기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따뜻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다가오자 상황은 예상과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 중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까지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차린 명절 음식을 앞에 두고 자녀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식들의 발길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자식들에겐 소식이 없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할머니는 혼자서 빈 집안을 정리하며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아들이 연락이 오더랍니다. 엄마, 이제 땅도 팔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할머니는 오래된 시골집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집, 자식들을 키우며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집. 그곳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자식들을 키워내며 겪은 모든 추억이 서린 곳이었죠. 엄마, 여기서는 더 이상 힘들게 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저희가 엄마를 모실게요. 엄마, 서울에서 함께 지내시면 저희가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병원도 가깝고 생활도 훨씬 편할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애 할머니는 그렇기로 마음을 먹고 알겠다고 했다더군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김영애 할머니는 둘째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걱정 어린 말과 서울에서 더 편하게 지내시라는 권유를 듣고 할머니는 평생을 살아온 시골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추억과 정든 땅을 뒤로하고 할머니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할머니는 큰 도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가족이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생활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할머니를 잘 돌봐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태도는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지만 아들의 아내는 할머니가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졌는지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점차 할머니의 역할은 줄어들었고 집안에서의 존재감도 희미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찬밥 신세가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해 건강도 점점 악화되었고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되어 옥천을 떠나왔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둘째 아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서울로 올라온 건 너희가 걱정해줘서였단다. 하지만 여기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구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롭구나. 둘째 아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많이 바쁘고 생활이 쉽지 않아요. 엄마가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시골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해 준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떠나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둘째 아들 집에서 지내던 김영의 할머니는 점점 더 큰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가족은 바쁜 일상 속에서 할머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할머니는 점차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할머니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모였다. 엄마가 너희를 위해 땅을 팔아 재산을 나눠줬지만 너희가 엄마를 이렇게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얼굴이 굳어지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 땅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눠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할머니는 아들의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자식들도 하나둘씩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만 계속 챙길 수 있겠어요? 그 재산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기도 해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그날 하루는 너무나도 긴 하루였다고 하시더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김영의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어 자식에게 갚아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보다 남은 인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